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변상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 정도 여러분들하고 조금 해볼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썼어요. 어떤 거냐면 물리 문제를 약간 좀 저랑 같이 이렇게 좀 풀어볼 거예요. 물리 문제예요. 물리 문제인데 여러분 좀 중요시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물리 문제는 맞거든요. 보이십니까? 네, 물리 문제는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물리 원 문제나 물리 투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창의성을 묻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창의성이 아니라 개념을 정확히 잘 이해했어 이거를 주로 묻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풀어볼 문제는 뭐냐면 개념 얼마나 잘 이해했어도 맞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말을 물으세요. 이 물리를 왜 배워요? 물리를 왜 배워요? 일상에 뭐 도움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배우냐고요? 일상과 연계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일상하고 연계를 해줄 테니까는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한번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한 문제 정도는 저랑 같이 한번 풀 거고요. 한 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좀 던져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자, 말이 수레를 끄는데 불만이 많대요. 이 말과 수레 문제인데 말이 수레를 끄는데 불만이 많대요. 왜냐면은 말이 수레를 끄는 거는 작용, 수레가 말을 끄는 거는 반작용. 합하면은 0이니까는 나는 어차피 끈다고 해도 수레가 또 나를 끌 거니까는 저 안 끌래요라고 이렇게 저기 주인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주인은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놈 봐라 이러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은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잖아요. 수레가 아무리 짝딱 당겨도 말은 나간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은 어떤 원리로 나가냐? 말은 어떤 원리로 나가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든 좀 나간단 말이야. 아무리 수레가 말을 이런 식으로 짝딱 당기고 있어도 말은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어떠한 원리로 그게 가능한 건지 여러분들과 조금 말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말이 그래요. 계속 달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말이 뭐 예를 들어서 빛의 속도처럼 달릴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계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말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걸 좀 한번 두 가지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죠? 말이 수레를 끄는데 불만이 많아요. 내가 수레를 끄는 건 작용, 이제 수레가 나를 끄는 건 반작용. 그래가지고 합이 0이니까는 힘의 합이 0이니까는 난 끌지 않겠어.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은 어떤 원리로 움직일 수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아셨죠? 네,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자, 수레가 있어요. 수레. 대충 그릴게요. 수레가 있고 이 수레를 끄는 뭐가 있어요? 히히히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대충 그릴게요. 말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수레가 있고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어디 있어요? 땅에 있겠죠? 땅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발이 달렸겠죠, 당연히. 말다리가 몇 개죠? 그죠, 4개죠. 지금 장수풍뎅이가 지금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장수풍뎅이가 있는데 전 잔인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 있어요. 지금 바로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수레가 있고 말이 있어요. 자, 이거 말이에요. 근데 자, 말이 끄는데 불만이 많대요. 왜냐면은 말이 수레를 끄는 거를 작용이라고 치면은 말이 수레를 끄는 힘. 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힘의 작용점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세요. 힘의 작용점을 좀 잘 표시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좀 내가 물어볼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력이 뭐예요? 중력. 여러분들한테 뭐 중력에 대한 정의가 뭔지 좀 여쭤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신다고요. 틀렸어요. 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야. 지구가 뭐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에요. 다시
지구가 뭐를 끌어당기는 힘? 그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라고요. 되셨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체를이에요. 중력이라는 거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영어로 표시를 하면은 중력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냐면은 force, 힘이에요. exerted on. 뭐예요? exerted on. 영어 여러분들 좀 하십니까? 전 좀 합니다. exerted on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 작용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on the object. 물체에. 뭐에 의해서? by the earth. 지구에 의해서. 그러니까는 솔직히 말하면은 전치사는 여러분 문장 해석 같은 거 중요할 수는 있어도 전치사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취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얘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exerted on the object. 그러니까는 물체에다가 작용을 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힘의 작용점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다가 작용을 해주냐. 그러니까는 목적, 물체, 목적이 아니라 어디다가 작용을 해주냐. 이 물체에 대해서 물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용점을 찍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수레를 끄는 힘은 수레에다가 작용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어주시는 거고요. 수레가 말을 끄는 힘, 반작용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끌어주시는 겁니다. 얘가 F1이라고 해보면은 얘를 F2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있어요. 지금 말이 주장하는 거는 힘의 평형에 관련된 주장이에요. 뭐냐면은 야, 내가 수레를 끌었어. 근데 수레도 나를 끌 거 아니야. 그러면 힘의 평형이래. 요 말이에요. 근데 봐봐요. 힘의 평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힘의 평형이라는 거는 결국엔 합력이 0이라는 소리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합력이 0인 조건이 뭐냐면 물체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작용점이 같아야 돼요. 작용하는 물체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힘의 평형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는 또 뭐를 받냐면 아래로 이렇게 중력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있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중력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얘가 중력만 받을까요? 과연? 얘가 중력만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모든 물체가 떨어져 있어야죠. 떨어져야죠. 모든 물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좀 생각해봐요. 공중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펜 보이세요? 펜 보이세요? 이 펜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떨어뜨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죠. 근데 봐봐요. 이런 식으로 손이 있어요. 여러분들 손 보이시죠? 손이 있는데 이 손 위에 이런 식으로 마카를 올려놨어요.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중력을 작용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도 중력을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얘는 이런 식으로 쭉 안 떨어져요? 왜냐면은 자, 중력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으면 모두 같이 받고 있냐면 수직 항력이라는 게 받고 있어요. 얘도 힘이고요. 얘도 힘이에요. 근데 수직 항력이라는 거는 중력하고 같을 수가 있고 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이 물체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힘의 평형을 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힘의 작용점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둘은 힘의 작용점이 안 같아요. F1 같은 경우는 힘의 작용점이 수레고요. F2 같은 경우는 힘의 작용점이 말이에요. 작용점이 달라요. 그래서 애초에 이 말이 말하는 무슨 힘의 평형이네 뭐시기네 난 수레를 끌지 않겠어.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다고요. 왜? 힘의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쨌든 말이 나간다고요. 말이 어떻게 나가죠?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힌트를 드렸는데 말은요 어떤 힘을 또 받고 있어요? 중력이라는 것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말이 지구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말을 끄는 힘이 있어요. 지구가 말을 끄는 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말이 지구를 끄는 힘이 있는데 여러분 말이 지구를 어떻게 끌어요? 말이 지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슉슉슉 이렇게 밀겠죠.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밀겠죠. 미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밀겠죠. 이렇게. F4라고 해볼까요? F4라고 해볼까요? 그럼 지구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이게 F3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F2하고 F3하고 어때요? 작용점이 어때요? F2하고 F3하고 F2는 말의 작용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F3 같은 경우에는 또 말의 작용점이 있죠. F2하고 F3하고 힘의 평형을 논할 수가 있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근데 F2하고 F3하고 힘의 평형을 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사장님 마부에 의해서 이제 또 운명이 결정이 돼요. 물론 말의 권리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아직 이제 이 주인님은 이제 이분이니까 이분은 좀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F2하고 F3의 크기가 같으면은 말하고 수레는 안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수레를 끄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F2가 F3보다 커지잖아요. F2가 F3보다 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이 못 가요. 오히려 이렇게 후진을 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근데 F2가 F3보다 적은 경우는 뭐냐면은 F3가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F3가 더 적게 작용을 하면은 F2가 F2 쪽으로 방향으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F3라는 거는 뭐예요? F3라는 건 뭐예요? 지구가 말을 미는 힘이잖아요. 그죠? 지구가 말을 미는 힘, 뭐 지구가 말을 끌어당기는 뭐 이런 건데 지구가 말을 미는 힘이 커지면은 F2보다 커지면은 화끈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F2가 F2보다 F3가 더 커지면은 말이 화끈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령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말이 주장하는 이거 힘의 평형이니까 안 할래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힘의 작용점이 같지가 않으니까는 힘의 평형을 논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말은 어떤 원리로 나가요? 말은 어떤 원리로 나가요? 네, 말이 지구를 미는 원리로 나가는 거예요. 말이 지구를 미는 원리면 그의 반작용으로 지구도 말을 밀어요. 지구도 말을 미니까 어떻게 돼요? 이 힘이 화끈하게 작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앞으로 가겠죠. 화끈하게 작용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지구가 그러니까 말이 지구를 화끈하게 밀면은 어떤 것보다 수레가 말을 잡아당기는 것보다 더 화끈하게 밀면은 말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요런 원리입니다. 요런 원리. 근데 또 제가 질문을 했죠. 뭐? 말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거는 비단 말의 속도에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물체에 전부 다 한계가 있어요. 모든 생물체에 한계가 있어요. 빛도 초속 30만 킬로미터. 그렇죠?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속도라는 거는 파장 곱하기 진동수예요. 파장 곱하기 진동수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뭐냐면은 파장, 이 속도라는 거는 파장이 뭐예요? 파장. 걸음 보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폭. 파장은 보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동수는 뭐예요? 걸음을 얼마나 빨리빨리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땅에 많이 빨리 닿느냐. 그러니까는 발이 땅에 닿는 횟수를 말해요. 이거를 곱하면 즉 다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말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말. 봐봐요. 말의 보폭이 커진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말이 요만큼의 간격을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뛴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식으로 뛰던 애가 뭔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뭔 소리인지. 보폭을 크게 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발이 땅에 닿는 횟수가 커질 수가 있어요? 보폭도 커지고 발이 땅에 닿는 횟수도 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즉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파장이 커지면은 진동수가 작아지고요. 진동수가 커지면은 파장이 줄어들어요. 결국에 어떠냐면 속력은 안 바뀌어요. 파장이 2고 진동수가 3이에요. 파장이 3이 되고 진동수가 2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안 바뀌잖아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도 왜 기록을 못 넘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9초대를 못 넘어요? 아니, 파장을 늘려. 오케이, 파장을 늘려. 엄청나게 보폭을 크게 해. 그러면 진동수가 떨어진다니까? 진동수를 늘려. 엄청 촘촘하게 뛰어. 당연히 파장이 줄죠. 이해되셨습니까? 얘도 크게 하면서 얘도 크게 하다.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변상욱이었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